이번 강의는 인간관계를 맺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4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알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강의했지만 손자가 선 손무가 선 손자병서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갈등이 없었다. 그건 아마도 불균형의 관계일 겁니다. 사실 그 예수님도 제자들과 갈등이 있었죠.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좀 깊이 있는 관계, 서로를 알고 더 알고 가면 그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갈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갈등을 좀 해결해 갈 것인가. 또한 갈등이 있더라도 관계를 위태롭지 않게 하면서 갈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무계획적으로 노력하는 것 대신에 그 대신에 내가 알고 노력하자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자아심리학에서 얘기하고 또한 여러분 아들러의 이 개인심리학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아심리학은 프로이트의 시그먼트 프로이트의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에 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 안나 프로이트는 프로이트의 막내딸로서 굉장히 아버지와 사실 융해된 관계에 있습니다. 프로이트의 가족 관계를 가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와 아버지 시그문드 프로이트는 실선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 실선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융해된 관계죠. 사실 아버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학문적으로 더 확대시키고 집대성한 사람이 막내딸 안나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자아심리학을 만들게 되죠. 또한 프로이트의 이 방어 기제를 이 안나 프로이트가 굉장히 더 확대해서 또 새로운 이론으로 더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러가 있습니다. 아들러 하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열등감, 또 출생순위,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들의 심리학은 개인 심리학인데 그 안에 열등감과 형제순위, 출생순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학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맺는 4가지 유형은 인간관계를 맺는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애정 욕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쟁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도 강의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마슬로우나 프로이트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프로이트와 마슬로우는 욕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안에 욕구가 있다. 그래서 마슬로우가 말할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가 뭐냐 했을 때 모든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다.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린 시절에 무엇이 결핍되었을까 했을 때 인정 욕구가 결핍됐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결핍된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채워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욕구가 결핍된 욕구가 심리적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욕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애정 욕구입니다. 사랑의 욕구입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고 또 어른이 되었는데도 애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정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애정 욕구가 결핍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어린 시절에도 이 경쟁에 의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하더라도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1등을 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1등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1등을 못했을 때 그 사람의 자기 감정에 너무 자기를 괴롭히고 1등을 못했을 때 자기를 자학하고 1등을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아픔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은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문제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 이 문제 중심의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감정과 문제를 분리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만 중심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는 네 가지 유형은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 두 번째 애정 욕구가 강한 사람, 세 번째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네 번째 문제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가 보겠습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현재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인정 욕구가 결핍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하더라도 또 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더라도 뭔가 또 가족 안에서 뭔가 일을 하더라도 깊은 내면의 속에는 메시지는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주 목적이 인정이 있고 내가 뭔가 할 때 주 목적이 인정받지 않았을 때에 내가 미쳐버리는 것,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 인정받지 않았을 때 내가 위축되는 것, 이것이 인정욕구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인정욕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느냐? 자, 6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보면 인정욕구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가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들이 계시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인정 욕구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뭐에 의해서 형성되는가 하면요,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부터 말로서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가슴 속에 이 배터리가 있습니다. 인정의 배터리가 아주 100% 충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공부를 하고 학교 다니고 또 직장에 다니고 뭔가 아이들을 내는 것도 목적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일 자체의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그에게 심어주었던 인정의 에너지를 그는 평생 뽑아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아버지의 사랑은 1차적으로 말로써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써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 얘기를 간단히 합시다. 앞서서도 강했지만 저도 아직도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저 참 인정 욕구 강한 사람입니다.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70일 만에 저희 아버지 선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지로부터 뭘 못 받았느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게 하나의 이 욕망에 대해서 덩어리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에 한 번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색하고 힘든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왜냐?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아직도 뭔가 일을 할 때 많이 약해져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 같은 경우는 아빠 내가 안 할래. 나 하기 싫어요. 또 직장에서 보면 사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직장 상사나 아버지나 또한 남편과 부인이라면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 자녀가 진짜 그 직장 동료가 사표를 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는 나를 인정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살아온 삶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사표를 냈을 때 아주 지혜로운 상사나 지혜로운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대처할 겁니다. 그걸 알고 말로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보게 자네가 우리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는가. 내가 자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편안히 일하고 있네. 내가 자네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닐까. 자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 하면요, 그 사람의 인정의 배터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다시 해서놓습니다. 애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엄마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느냐 하면 스킨십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안아줌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말로서 표현되어야 되고 말을 통해서 인정해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머니는 1차적인 사랑이 스킨십이고 안아줌이고 2차가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애정 결핍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악악 쓰지 않습니다. 사랑을 상호성으로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애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똑같이 사표를 제출합니다. 학교를 그만 다닌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 대하는 방식으로 애정 욕구 강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은
놀림받는 느낌이 듭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 듭니다. 애정욕구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사표를 내거나 학교 가지 않는다고 말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심정을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 대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내가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보게, 자네가 이 사표 낼 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나. 자네 참 마음이 아팠겠네. 얼마나 자네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했겠나. 그 심정을 알아주면요, 이때 이 사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상대방이 관계를 맺는 유형이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을 때 다르게 돼야 됩니다. 세 번째,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심리학의 애들레 이론을 갖고 왔습니다. 경쟁심이 강하다는 것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특히 이 애들레의 출생순위, 형제순위 보면 첫째보다는 둘째가 경쟁심이 강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요, 뭔가를 하더라도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 하지 못하면 자기가 참 화가 나고 분노 올라오고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일을 시켰을 때 그들이 주로 하라면 왜 나만 왜 나여야 합니까? 왜 나만 시킵니까? 이런 언어를 씁니다. 왜 이 일을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일을 그 사람이 시키게 됐는지 형평성 있게 공정성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중심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중심의 사람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갈등을 일으킬 때, 자,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됐을 때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감정만 나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 자, 이 손수건을 여러분들이 감정이라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문제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문제는 감정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상대방은 또 나에게 또 감정으로, 감정과 감정이 증폭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감정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자신이 먼저 브레이크를 밟고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감정과 문제를 이렇게 분리시키시고 1차적으로 나의 감정을 밑으로 내려놓고 상대방의 감정을 풀어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고 나면 상대방의 감정과 문제가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남으니 문제는 아주 작은 것으로 보이더라. 그러면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도 상대에게 나아갈 때 내가 섭섭함, 왜 내 심정을 몰라주나, 나의 억울함, 이 감정을 먼저 가지 말고 내가 얘기할 때도 힘들지만 감정을 분리시키고 먼저 문제만 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는 인간관계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먼저 경쟁심이 강한 사람, 먼저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 두 번째 애정욕구가 강한 사람, 세 번째 경쟁심이 강한 사람, 네 번째 문제 중심의 사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문제 중심의 사람으로 가도록 우리를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알 때는 먼저 상대를 지피합시다. 상대를 합시다.
알면 길이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박민수 상담 TV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